소각장이라는 폐해가 너무나 심해가지고서 주민 건강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접한 오창읍하고 북이면은 인접해 있습니다. 인접한 면에서 소각장으로 인해서 건강영향평가를 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옆에서는 또 추가적인 소각장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최소한도 건강영향평가가 나온 이후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소각장 논의를 중단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까지를 청와대와 환경부 장관한테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소각장을 저지하기위해서는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다른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했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 대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좋은 두 분의 발자 듣고 좋은 의견 드리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논의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나갈 것인가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각장 반대 주민 대책에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계신 홍성민 사무국장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성민이고요. 지금 우리 연재 위원님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또 이렇게 큰 그런 좌담이 자리를 또 같이 이렇게 열어주신 우리 연재 위원님 측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한 마음으로 갈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소각장은 절대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게 모든 주민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대 교수님 먼저 말씀. 있죠. 의정은 김영희, 김영대 교수님.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저희 대책위에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사실 주민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소각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오늘 또 이런 자리가 있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청주의 의과대학이 딸랑 하나인데 그동안 제가 이거 소각장 관련 일을 좀 하면서 그동안 너무 지역 현안에 너무 무관심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너무 개인 연구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소각장 문제가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이 소각을 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거를 저도 이거 접하면서 이제 알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분들은 얼마나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주시가 전국에서 거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은 아주 안 좋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저희가 암 발생 통계를 냅니다. 근데 청주 지역이 거의 매년 비슷한 양상인데 폐암이 거의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폐암 발생률도 그렇고 폐암으로 죽는 사람도 그렇고 물론 이제 그거 말고 위암도 좀 높고 대장암도 높은데 폐암이 아주 특이하게 높은 게 지금 도에서도 그게 가장 골칫거리고 원인이 도대체 뭔지 몰라서 그 원인에 대해서 그냥 자세히 연구를 아직 안 해서 모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탁 생각할 수 있는 게 미세먼지 농도가 일단 높으니까 그게 관련성이 좀 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라돈이 또 이 충북 지역에 많이 매장이 돼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이제 원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미세먼지가 이 폐암 발생에 중요한 영향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소각장이 지금 이렇게 많은 소각을 하는 걸로 보면 소각
입장이 미세먼지 농도 높이는데 또 일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소각장에서 나오는 물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고형연료를 떼는 이런 그 업체에서 거의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물질들을 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이제 물질들이 나오는데, 이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그 소각 물질 중에 제가 보니까 발암 물질만 한 20여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리스트를 쭉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 물질이라고 정한 거, 뭐 벤젠이나 다이옥신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이 한 10여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2급 발암 물질도 한 10여 가지가 돼서 20여 가지가 넘는 발암 물질이 이제 나오는 걸로 이미 다 알려져 있고, 그게 밝혀진 것만 그런 거지 사실은 뭐 안 밝혀진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소각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발암 물질에 굉장히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각장 그 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의 경우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이 좋기 때문에 소각시설이 좀 있는데, 유럽에서 나온 연구들을 좀 보면은 역시 이제 암 발생이 높다 이런 그 논문들이 좀 있고요. 암 발생 중에서도 뭐 폐암에 대한 얘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이옥신은 사실은 폐암뿐만 아니라 이제 혈액암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백혈병도 좀 관련이 있고, 림프병도 좀 관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역시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발표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이제 우려되는 것은 물론 성인들은 이제 암 발생이 가장 큰 걱정거리긴 한데, 이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해 물질인데, 이게 다이옥신이 발암 물질뿐만 아니라 아주 대표적인 그 내분비 결합 물질이에요. 우리가 흔히 환경호르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 성인들도 물론 문제지만 어린애들이 많이 노출되면은 아주 굉장히 좀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독성 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얘기를 할 때 일반 성인하고 성인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민감한 집단을 우리가 그 취약인구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취약인구 집단에는 면역력이 약한 노인분들이 이제 포함될 수가 있고, 꼭 포함되는 층이 이제 한참 자라는 어린애들입니다. 부기면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강영양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건강영양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부기면 주민의 암 발생이, 아까 제가 청주에서 폐암이 높다고 했는데, 부기면이 전국 그 폐암 발생에 비해서 한 35% 더 생기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1.35배 정도가 이제 더 생기는 건데, 그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암 발생이 부기면이 높다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부기면에 있는 소각장 주변에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크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이옥신이 그만큼 애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물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제가 오창 그 보건학적 특징을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듣기로도 그러니까 전체 주민들의 연령이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출산율이 거의 전국에서 아주 높은 그런 그 지역 중에 하나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소각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뭐 보건학적으로 굉장히 저는 안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 이공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잘 못해요. 주로 발표를 뭐 이렇게 슬라이드 자료를 보면 하는데, 오늘 뭐 자료 없이 하려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드네요.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정도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질문 받고 대답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소각관장에서 뭐 미세먼지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발암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더구나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발암성 물질일 뿐 아니라 그 내분비 계통에 영향을 미쳐가면서
사람의 어떤 다양한 형태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특히 이제 취약인구 문제인데, 항상 오창 지역이라는 데가 그 출산율이 가장 높고, 오창 지역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그 개나리 꽃 피는 봄에 유모차 끌고 나온 아줌마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처럼 제가 느끼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 가장 위협적인, 소각적인 드러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희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변호사님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지만은 서울에서 2시간에 걸쳐서 청주로 오신 분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선의 김용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그 행정소송을 주로 전문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자리 오늘 간담회 자리에 저희 변재열 의원님께서 직접 좀 참석을 좀 부탁드려가지고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려운 자리도 흔쾌히 허락해가지고 그냥 그 말씀 참조해가시고 다시 이렇게 먼 거림에도 한 걸음에 달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를 저희 발표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에게는 무척이나 영광이고 여러분께 좀 법률과 소각장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법률적인 쟁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인허가 절차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그 선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금산군 의료시설, 의료 폐기물 시설 소송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산군 소송 판결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분석해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후기리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도 어떤 대응 방향이라든지 아까 의원님께서 잘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 시설의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 1이라고 뒷부분에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절차도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복잡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다들 아시다시피 거쳐야 한다는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의 후기리 소각장에 대한 인허가 절차의 현 상태는 이제 표시된 바와 같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업체 측에서 금강회 환경청에 제출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환경 영향 평가는 환경 영향 평가서가 좀 본안이 제출돼가지고 협의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강구역 환경청에서 이제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제 환경 영향 평가 본안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인허가 절차에서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 인허가 업체가 사업 계획서를 이제 관할 여기는 금강구역 환경청이겠죠. 금강구역 환경청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런 다음에 금강구역 환경청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구역 환경청장이 환경 영향 평가를 근거로 토대로 해가지고 사업 계획서 적정성 통보라는 것을 업체 측에게 하게 됩니다. 사업 계획서 적정성 통보는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은 일종의 행정조사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행정조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아니죠. 일단 사업계획서 금강구역 환경청에서 사업계획서는 적정성 통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이고 이제 검토 중이니까 아마도 이제 적정성 통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부적정성 통보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서 만약 이제 업체에서 사업 계획서 적정성 통보를 받는다면 이 사업 계획이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3년 이내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면 아시다시피 이제 처리 시설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건축 허가를 또 이제 시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일종의 사회적 기반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적 기반 시설의 하나에 해당해서 도시계획 시설의 이건 일종이기 때문에 그 절차상 여기는 이제 청주시겠죠. 청주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돼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건축 허가라든지 뭐 폐기물 처리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소각장으로 도시관리 계획으로 쉽게 말하면 계획되고 결정되느냐 시에서 그런 단계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업 적정성 통보를 금강구역 환경청에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청주시에서 이걸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줘야 그래야만이 최종적으로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절차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선례가 있습니다. 저기 2014년인데 2014년경에 의료물 폐기물 이와 뭐 같은 종류의 폐기물 시설입니다. 뭐 이제 의료물 폐기물은 여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도 지정 폐기물이 일단 들어가는 거니까 비슷한 선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금산군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금산군 사건은 이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정성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경에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적정성 통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금산군이겠죠. 금산군수에 이제 여기는 도시가 아니라 이제 군 관리 계획이죠. 비슷한 도시 관리 계획 일종인 군 관리 계획에 이제 계획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계획에 소각장 폐기물 처리 시설이 군 관리 계획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내가 금강구역 환경청으로부터 사업 적정성 통보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을 해달라. 입안을 계획에 결정에 넣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입안 제안을 했는데 금산 군수가 입안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한 이유가 우리는 금산군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 계획의 상위 계획인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또 상위 기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군수가 판단하기에 군 기본 계획 및 경제사회 발전 중장기적인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입안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업체 측에서 입안 제안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 그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에서는 이제 업체 측에 손을 들어줬는데 2심에서는 이걸 뒤집었습니다. 이게 이제 입안 제한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증거들이 오가고 주장이 오가고 공방이 오갔는데 그러니까 금산군이 이제 소송을 이제 하게 되자 업체 측에서 소송을 하게 되자 금산군에서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금산군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이제 뭐 항소심이죠. 대전고등법원이겠죠. 여기는 관할이 이제 대전고등법원에서 제출하니까 대전고등법원에서 용역평가 금산군에서 제출한 용역평가 결과가 어떤 타당성이 있다. 거부하는 것이 맞다고 봤기 때문에 거기서는 다시 이제 뒤집어서 결국은 입안 제한 거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 해가지고 결국은 업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결국 불가능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제 도시 관리 계획이라든지 군 관리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청이죠. 행정청 여기서는 이제 청주시장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청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 계획할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행정청의 이제 내부적인 행정계획입니다. 행정계획이라도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청주시장의 이제 재량권이 이제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기리 폐기물 시설 같은 경우도 과연 도시관리계획으로서 폐기물 시설 여기다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도시관리계획에다 계획해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청주시와 청주시장과 청주시 의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도시 관리 계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재량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 재량에 대해서 도시 계획 위반 제한을 거부한다
거기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서는 그 행정청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좀 이렇게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시사점.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라든지 금산군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어떤 논리로서 반대 논리를 해결할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말씀드렸다시피 금강유역 행정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할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업 적정성과 통보가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청주시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청주시 도시관리계획에서 저희가 이제 합리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두 가지 단계를 있는 경우인데, 지금은 아직 이제 사업 적정성 통보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금강유역 환경청에 대해서 어떤 저희가 이제 스탠스라든가 포지션을 반대 논거를 좀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산군 사례를 봤을 때 시사성을 좀 말씀드리자면, 어떤 환경 영향 평가 절차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조사의 과정의 일정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조사에 있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상의 하자라든지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일단 사업 적정성 통보가 낮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의 안에 주민들은 거기 처분에 대해서, 적정성 통보라는 처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이제 적정성 통보라는 통보 처분에 대해서 다투게 된다면 그 역시 이제 행정소송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쟁점은 환경 영향 평가 조사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환경 평가 협의의 유언이라든지 구성에 있어서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절차 조사 과정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영향 평가 항목이라든지 이제 대상 범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는 부실한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현저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적정성 통보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만약에 이제 적정성 통보가 이루어져가지고 도시 관리 계획, 이제 청주시 문제로 넘어갔을 때는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역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참고 2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도 흐름도가 나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청주시장의 독단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주민 의견 청취라든지 의회 의견 청취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상당 기간 걸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만약에 이제 도시관리 계획 절차를 밟게 된다면 그때 이제 주민 의견 수렴 시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반대를 하는 것인지 근거를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고,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 것은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금산군이건 청주시건 간에 금강유역 환경청의 관할인데, 그런 관할 구역 안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든지 처리 시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처리 발생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제 그런 처리 발생량을 초과해서 더 지을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반대 의견을 충분히 반대 주민 여러분께서 개진하신다면 아마도 그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도시관리 결정이 나왔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관리 결정에 대해서도 거기에 결정 처분이 나왔다. 물론 이제 폐기물 처리 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가 나왔다. 당연히 이제 건축 허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처분에서도 당연히 다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단계가 이렇게 절차의 흐름상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각가지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사업 적정성 통보를 하느냐 마느냐, 부적정을 하느냐 마느냐 그 단계이기 때문에 금강유역 환경청 환경 영향 평가에서도 이제 보면은 환경 영향 평가에서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먼저 공람한다든지 의견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다면 충분히 반대 의견을 좀 개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발표 내용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영희 변호사께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함으로써 소각장 권리를 막을 수 있었다.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에 사는 한상이라고 합니다. 김용희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환경권, 평등권을 기초로 하여 이 반대대책위원회에서 환경청이나 금강환경유용청에 왜 우리가 불평등하게 피해를 당해야 되느냐라는, 즉 우리 지역에서 왜 18%의 전국토의 1%도 안 되는 청주 지역에서 전국토의 18%의 소각을 시켜야만 되느냐, 우리 청주 시민이, 오창 주민이 왜 그런 불평등한 피해를 당해야 되느냐라는 사항으로 우리가 환경청이나 이런 데 소송을 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신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검토해서 사업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 사업 적정성 통보도 일종의 이제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그 안에 주민들은 그 사업 적정성 통보를 직접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행정 소송을 취소해달라. 그러니까 사업 적정성 통보를 취소하라, 그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왜 18% 폐기물 처리를 여기가 이제 청주에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냐, 그 문제적 지적하신 부분도 뭔가 좀 상당히 제가 볼 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산군 사례 판결에서도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은 이제 금산군에 거기는 의료 폐기물 시설이었습니다. 의료 폐기물 시설이었는데, 그렇다면 금산군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뿐만 아니라 금강유역 관할에서 그 주변 지역에서도 의료 폐기물이 물론 발생하는데, 그 발생하는 폐기물보다 거기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시설은 외부에서 처리하는 발생한 폐기물을 가져다가 폐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게 이제 이반 제한 거부 처분, 그러니까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금산군을 편을 들어준 판결의 주요 논리였습니다, 법원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본 대원칙은 폐기물이라는 것도 법원에서는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일부 판례를 들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긴 한데, 그 폐기물이 발생하면 그 발생하는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외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특정 지역에서 가져와서 처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염된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동간에 있어서 이렇게 좀 흘러나갈 수도 있고, 그 주변 지역에서 수질 오염을 또 유발할 수도 있는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발생량이라든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입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확한 좀 수치로 해가지고 객관화 시켜가지고 이제 소송이라든지 소송도 물론 있거니와 금강유역 환경청에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그런 의견을 좀 더 뭔가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김용희 변호사님께 여쭙겠는데요. 그러면 업체가 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위법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금품을 협의회는 이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는 어떤 이제 그 환경영향평가법을 보시면 협의회를 구성을 할 때 이제 뭐 공무원이라든지 그 주변의 뭐 전문가라든지 그 이제 뭐 주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뭐 그런 정말로 이제 물론 이제 뭐 근거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근거가 있고 혹시라도 물론 이제 그런 실체는 이제 이제 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만약에 그게 뭐 사실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이제 어떤 비공무원이라면 예를 들면 뭐 이제 배임 수재죄 협의체 위원이 만약에 공무원이 아니라 그러면 배임 수재죄에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아니 공무원이라면 나오면 당연히 뭐 이제 뇌물 수수 그런 수뢰죄가 해당하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협의회가 그러면 그게 철회가 가능한 겁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환경영향평가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건 이제 일종의 행정조사입니다. 행정조사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적정성 통보가 이제 관광유업청에서는 최종적인 이제 거기서는 환경청에서는 이제 적정성 통보라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삼는 것은 적정성 통보겠죠. 근데 그 영향평가위원회 뭐 이제 그런 수수 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 이제 행정조사가 쉽게 말하면 위법하게 되는 거거든요. 조사 절차가 이제 문제가 있다. 조사 절차가 문제가 있다면 이제 바로 그 적정성 통보라는 게 이제 그 행정 적정성 통보는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 처분이 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원에서 만약에 이제 심사하게 된다면 근데 이제 그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뇌물로 매수됐다. 구성위원이 매수됐다면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구성위원회 뭐 지적 기피 뭐 그런 사유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구성 자체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런 환경영향평가는 제대로 된 평가로 볼 수 없는 거고 결국은 그렇다면 행정조사가 부실하고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적정성 통보라는 처분도 결국은 위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소송에 있어서는 이제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제 적정성 통보 처분을 취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이 업체에서 마을 이장들에게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뿌린 것은 이미 다 언론에 나왔고 다 증거물까지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반대하는 입장에서 변호사님 의견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사안 하나 가지고도 어떤 법적인 꼬투리 저쪽이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이 모든 절차는 취소되어야 된다라는 쪽의 유도도 가능한 겁니까? 네, 만약에 그 이제 뭐 지금 그 고소고발을 통해서 수사 과정인가요? 일단은 그 이제 어떤 뭐 결과가 수사 결과가 이게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지금 뭐 수사 결과가 명백히 나온다면은 그거는 이제 뭐 그 협의회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이 위법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와 지금 업체가 유역청에다 의뢰해서 답을 받는 시차가 발생을 할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업체가 유역청으로부터 동의라는 그런 답을 듣고 그 한참 후에 수사에서 불법 자금 살포다라고 나오면 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까? 그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객관적으로 밝혀지려면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런 단서가 있다, 그런 정황이 있다 그러면은 금강유역 환경청에서도 그 사업 적정 통보를 일단 보류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구성 자체가 협의회 구성 자체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협의회에서 작성된 환경영향 평가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환경영향 평가를 만약에 그런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 가지고만 어느 정도 상당한 개연성이나 가능성의 그런 정황이 발견된다면 금강유역 환경청에서도 사업 적정성 통보라는 것을 보류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다른 분들 저는 그 김용대 교수님한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주시청 자원정책과의 김홍석입니다. 전문가 변호사님과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 그 부기면의 그 폐암 발생률이 35%가 전국 대비 35%가 더 높다고 했는데 이 부기면 사례가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뭐 인접도 돼 있고 또 소각장에 의해서 실제 이게 실증이 된다라면 그러면 지금 부기면 건강영향조사를 충북대 의대에서 교수님이 아마 수행하시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폐암 35%라는 결과와 소각장의 오염물질이라는 원인이 상관관계가 혹시 연결시킬 그런 어떤 아직은 조사가 안 됐으니까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겠지만 어떤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부기면 건강영향조사는 아마 이제 올해, 그러니까 다음 주쯤에 계약을 해서 이제 시작을 바로 할 것 같고요. 이게 일단 조사하는 방법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일단 주민 조사, 건강 영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해물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얼마나 주민들한테 노출됐는지에 대한 것도 다 조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을 다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아까 안 발생 자료도 있지만 건강보험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릴 건데, 이 역학조사라는 게 딱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얼마큼 몇 퍼센트 정도 된다, 이 정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소각장의 원인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소각장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도의 결론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전문가들의 말씀을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두 분의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서 더 이상 우리 지역의 소각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군다나 개별 소각장 문제를 떠나서라도 우리 지역에서 18%도 가다한데 23%가 갈 수 없다. 이런 것을 철저히 지역의 자존심 차원에서도 끝까지 투쟁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행 법 체제가 폐기물 관리법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동안의 법이라는 것이 폐기물 처리 사업자들한테 편을 드는 중인 법이 돼 있어서 그 법이 그대로 집행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좀 소홀히 다뤄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을 제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현행법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또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청주시의 시의원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반대대책위원회하고 해서 단계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다이어그램을 분명히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대책위원회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노력하셔가지고 검찰에 여러 가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도 하고 그 감사원에 가서 국민감사 청구도 냈습니다. 오늘 금강유역환경청을 만났는데 금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이 그래서 청주지검에 많은 사람이 불려갔다 왔답니다. 감사원에서 문서가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그 감사 청구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답변서를 제출하라 2차적으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대대책위원회들이 현재 움직이는 것이 하나하나가 그냥 저기 문제제기를 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의 진행 상황은 제가 적극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보고 그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반대대책위원회하고 이 자리에 같은 시민 여러분께 알려서 또 다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금강지역환경청을 대상으로 법적 투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이고 2차적으로 청주시장께서는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 어떻게든 대응해서 또 법적으로 이기는 것도 문제고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 압박을 가는 것도 또 주민들의 여론으로 압박을 가는 것도 상당한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을 반대대책위원회하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우리 반대대책위 사무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느끼셨어요. 사실은 다른 분이 저희 지역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지켜야 됩니다.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오건 소송을 들어가건 또 집회를 해야 되건 사실 주민들이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뭉쳐서 같이 갈 때 아마 어느 분들이 쉽게 모든 걸 결정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모든 한 마음의 한 뜻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우리 끝까지 같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